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원과 부채꼴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부터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원이라는 것은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때 평면 위의 한 점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즉,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복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수학적인 도형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긴 한 이렇게 불러 정의하듯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원 위에 두 점 A와 B를 잡을게요. 아무 두 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점에 의해서 원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이 각각을 우리는 원의 호라고 부릅니다. 양 끝점이 A와 B이기 때문에 호 AB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원 위에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하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호 AB의 반달 모양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위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여러분, 위쪽의 호와 아래쪽의 호가 다른 모양인데 같은 이름을 가지잖아요. 그럼 헷갈리겠죠.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긴 쪽의 호를 나타낼 때는요, 양 끝점 사이에 아무 한 점 C를 잡아서 호 ACB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번에는 원 위에 두 점 C와 D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우리는 현 CD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 부르고요. 기호로는 선분기호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을 할선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원을 관통하는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 O에서 두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 모양 닮았기 때문에 부채꼴 AOB라고 부릅니다. 이때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AOB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꼴 AOB의 중심각은 말 그대로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기도 하고요. AB의 중심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원 위에 두 점 C와 D를 잡았을 때 호 CD와 현 CD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현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현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가장 긴 경우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겠죠. 즉, 한 원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의 지름이 가장 긴 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 원에서 부채꼴 하나와 활꼴 하나를 그려보았어요. 활꼴의 현이 원의 지름이 되면 반원이 되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180도가 되면 또 반원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원에서 부채꼴과 활꼴이 같은 모양을 가질 경우는 반원인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명제는요, 그냥 말로써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요, 화면에 나타난 이 그림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단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중 원 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각 AOC는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맞죠? 첫 번째는 맞는 명제고요. 두 번째, 부채꼴은 반지름 OA와 OC, 그리고 호 AC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호 AC가 아닌 현 AC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틀린 명제가 됩니다. 부채꼴과 활꼴의 모양이 같은 경우가 될 때는 반원일 때이다. 맞는 말이죠? 조금 전 앞에 화면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번째, 선분 OA와 OC는 한 원에서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현 AC는 지금 그림에서는 그냥 시각적으로 같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과 양 끝점을 잇는 현의 길이가 같다는 보장이 되지 않죠. 따라서 옳은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호 BC와
반지름 OB와 OC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 BOC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맞는 명제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개념 정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화면 속에 있는 문제처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교과서와 학교에서 나누어진 학습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푸는 분명히 보충 수학 문제집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 개의 교재에서 이 정의 파트의 부분을 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의 보기들을 다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제를 봤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